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여러분들의 종목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실시간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종목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내용들 또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더 좋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2부 관련해서 이제 한 종목 두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공통 네. 종목이고요. 1부 때 포스코 엠텍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련해서 0876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실이 나고 있는 구간이고 네. 20%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한 12% 정도 손실 중이신데 최근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사신 건지 아니면 올라가니까 따라가신 건지 어쨌든 간 다시 한번 정고점을 향해 가기를 좀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니까 근데 포스코 엠텍도 올해 정말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그쵸. 한 9,000원, 7,000원대부터 시작해서 4만 원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의 기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박철순 이사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보유입니다. 보유하겠습니다. 예, 김영일 전문가는요? 보유입니다. 네, 두 분 다 보유입니다. 이사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일단은 지지선을 잘 만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도 반등 나오면서 매수하신 가격 이상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잘 나오진 않죠. 사실 포스코 그룹주 강세의 힘을 받아서 좀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실적, 2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뉴스라든지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약간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뭐 그래서 약간 뉴스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와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일단 2분기 때 영업이익이 한 12억 원, 그 다음에 1분기 때가 17억 원 정도 나왔었는데 뭐 합치면 한 30억 원 되죠. 작년 전체 영업이익이 64억이었어요. 그러면 뭐 작년과 그렇게 별반 차이는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작년 4분기 때 영업 손실이었다가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부터 영업 손실이 흑자 전환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분기 때 좀 안정적인 실적 나오면 충분히 뭐 크게 변동성 없이 목표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도 괜찮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잔고가 좀 늘긴 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2주 정도 동안, 그 전보 대비했을 때, 일별 공매도 거래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 하지만 엄청나게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실적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난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전일 같은 경우도 일단 지지선을 잘 만들어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점. 오늘도 사실 지수가 좋지 않았어요. 오늘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전저점에서 잘 다시 한번 밑구리 달면서 반등이 나왔던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단 시간외 단일가에서도 한 1.3%대 올라주면서 내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대가 아주 딱 보입니다. 거기서 지금 잘 무너지지 않고 지지대를 만들었다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매물대, 지금 주가 바로 밑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너지지 않고 항상 거기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 바로 아래입니다. 25,000원을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32,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32,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현재 종가 위에 있는 가장 두꺼운 매물대를 잡아드린 거예요. 거기서 일단은 본전 매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32,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희망적인 진단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김영일 전문가님의 의견 듣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보유기는 보유인데 저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셨다가 반등 나왔을 때 정리 의견을 조금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이제 주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 주, 맞아요. 저번 주에는 포스코 DX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또 포스코 엠텍인데, 포스코 엠텍이 이제 또 하는 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철강 포장 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쪽으로는 실적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 움직였었던 게 이제 리튬, 호수, 염호 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염호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홀딩스가 갖고 있는 거지
포스코 엠텍하고는 이제 그렇게 그게 관계가 없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이제 엮다 보니까 계속해서 리튬 쪽으로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최근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포스코 그룹주들이 또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포스코 그룹주들이 반등이 나오고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 중에 가장 또 좋게 그림이 또 만들어진 게 또 이제 포스코 DX예요. 포스코 DX가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어제, 그저께 해서 수급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만 올랐네요. 예, 지금 구간에서 포스코 DX는 긍정적인 그림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그룹주 중에 다른 종목,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혹은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지금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하죠. 주도주 그룹군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선별적인 매매 흐름이 저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한 차례 이전 지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나서 쭉쭉쭉 하락을 하다가 저점 만들고 그 다음에 슬슬 고개를 틀어줄 만한 구간이 됐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결론적으로는 이 포스코 DX와 같이 긍정적인 수급 흐름이 아직까지 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 31,00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이제 설정을 드리고 지금 현재 구간 이 31,000원을 좀 뚫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텐데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저는 수급 흐름이 어느 정도는 더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수급 흐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도주들이 또 이제 2차 전지로 형성이 되면서 2차 전지 주도주를 또 끌고 가는 그림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금요일에 또 당장에 다가오는 이슈가 있잖아요. 파월 의장의 이제 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이 있죠. 그래서 그 연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나뉘어질 텐데 지금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도주가 더 간다 아니다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은 어려운 구간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인 건 맞지만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마 1차 목표가를 뚫어주기는 조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을 뚫어주려면 말씀드렸듯이 이 정도의 수급은 들어와 줘야지 그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 안내드리면서 손절가 25,000원, 1차 목표가 31,000원 안내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혹시나 이제 또 이 수급이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수급이 강하게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은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 선에서 그냥 단순하게 반등에 머무는지를 잘 보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셨던 포스코 엠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박철순 이사는 이제 수익 가능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서 실적 모멘텀을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입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는 이제 보유긴 보유지만 정리 관점에서의 보유. 그러니까 좀 수급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서 목표가 31,000원, 그리고 손절가 25,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2부의 첫 종목, 공통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다시 한번 실시간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부에도 여러분 채팅창과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윤뚜봉님께서 네. 이분은 이사님 좋아하죠. 맞아요. 네, 우리 이사님 팬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네, 이사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시네요. 윤도봉님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리노공업 올려주셨는데 매수 문이세요. 사도 되냐 이건데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쭉 한번 최근에 사주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경기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경기가 불황이 되는 것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설명하신 것 같아요. 중국 얘기를 섞어서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리노공업 어떤 관점에서 보고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장기로도 뭐 볼만한데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목표가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전고점 정도? 올해 고점 정도만 일단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올해 고점 정도를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장기라면 뭐 등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화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후에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본다면 충분히 반도체 업황 살아나면서 다시 한번 과거 2022년도 초라든지 2021년도 말 정도의 위치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아시다시피 검사용 프로브나 소켓 그리고 리노필 고유명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이 있는 우리나라 대표 후공정 기업이죠. 검사용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맞습니다. 업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그래서 실제로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때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계속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 증권사 리포트도 순식간에 갑자기 실적 좋은 쪽으로 발표를 다 돌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2분기 때 실적 잘 나왔거든요. 1분기 때 173억이었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336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뭐 실적 안 좋을 것처럼 뭐 서프라이즈네요. 리포트가 쏟아졌었는데 갑자기 왜 그랬냐면 이 회사가 사실 기술력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업황이 안 좋았고 스마트폰 업황이 또 안 좋았어요. 그렇죠.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일단은 하반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소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실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 이 회사가 기존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들이 성과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일단 안 좋았던 리스크 요인이었던 스마트폰은 일단 북미 쪽 거래사가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회사. 이제 신제품 출시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당연히 상반기보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은 AR이라든지 아니면 XR이라든지 또는 차량용 반도체 이쪽 분야로 저변을 많이 확대해 놨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지금 성장 기대감이 있지 뭐 하락 기대감이 있는 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들을 계속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대감 가질만 하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업황 자체가 조금씩 이제 기대감으로 바뀌는 구간입니다. 아직은 더 뭐 주가라든지 아니면 실적이라든지 조금은 더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하지만 분명 바닥은 하반기 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시장은 항상 턴어라운드 되기 전부터 주가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까지 살아난다면 뭐 지금 실적도 타 경쟁사 대비해서 빠르게 회복을 했는데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점 맞추신다면 중장기도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아주 강하게 밀려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로는 전고점 정도 보시면서 일단 제가 보는 목표가는 17만 5천 원입니다. 좀 짧죠. 그래서 좀 아쉬운데 눌리면 또 사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일단 안정적인 기업이니까요. 짧게 17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17만 6천 원입니다. 17만 6천 원을 목표가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뭐 짧게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길게 잡을 필요 없어요. 손실을 많이 감수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요. 그래서 15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단기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눌림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매수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뚫고 올라간다면 업황이 분명히 개선이 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고 반도체 쪽이 좀 수급이 들어올 때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뭐 2020년도 작년 초까지도 한번 끌고 가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목표가 단기 17만 6천 원, 손절가 15만 5천 원, 눌림목 공략으로 접근해 보시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글쎄요. 과연 이런- 좋은 소리가 나올까 좀 걱정이 되는데 크래프톤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펄어비스였는데. 맞아요. 최연섭 님의 종목인데 네. 이분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26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은 15% 담으셨고요.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죠. 오늘 15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시청자님 장기로 보고 매수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미 1년 넘게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고 그 1년 내내 지금 주가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이제 펄어비스 진단을 하면서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는 했는데 그랬죠. 우리 크래프톤에는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 크래프톤은 어떻게 잘 보세요? 걸렸네요. 예. 저는 펄어비스보다 조금 더 안 좋지 않나 상황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배틀그라운드. 왜냐하면 예. 펄어비스는 그래도 신작에 대한 윤곽 가능성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쵸.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틀그라운드로 시작을 해서 배틀그라운드로 지금 끝나는 상황?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인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죽은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이제 네, 많이 보이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배틀그라운드가 그래도 이제 모바일로 나오면서, 모바일로 이제 나온 것들이 뭐 이제 인도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인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실적 자체는 그래도 꾸준하게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실적마저도 지금 계속해서 쭉쭉쭉 하락하고 있는 상황. 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크래프톤 입장에서도 저는 무언가 조금 이 투자금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신작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신작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사업을 하면서 뭐 M&A라도 실시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당연히 지금 계속해서 안 좋을 수밖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언제 좋아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게임을 봤을 때 저는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이 어느 정도 관심이 좀 많이 식었잖아요. 네. 다시 끌어올려지기가 사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이라는 건 항상 대체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한번 죽으면 끌어올려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 다시 한번 부활은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그럼 결국에는 무언가 신작이나 혹은 이제 뭐 M&A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에 회사 측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별로 확인이 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도 한동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이 크래프톤에 대한 베스트 방안은 역시 이제 해칭 매매인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바닥권에 도달을 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 도달을 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또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은 바닥을 이탈할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닥을 이탈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시청자님이 또 정리하기에는 저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10만 원 후반대에서 20만 원대까지는 한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최대한 해칭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 자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기업 자체도 무언가 기대감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 자체가 굉장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해칭 매매를 통해서 수익 만회를 노리는 게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앞으로 신작에 대한 그 하나 매달릴 수 있는 그 기대감조차도 지금 당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좀 매도 전략을 좀 전해드렸고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그 빈자리 채워가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임 관련해가지고 민심을 좀 알아보려면 PC방 가보면 아는데 배틀그라운드보다 그래요? 롤 하죠, 롤. 네, 롤 하기 때문에 아 여기 또 꺾였구나 이 생각을 좀 최근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 장영심님께서 사조시푸드 올려주셨는데요. 6,060원인데 오늘 반등을 주긴 좋습니다. 6% 올렸지만 음봉 마감 됐고요. 11% 담고 계십니다. 차트 모양이 어마어마하네요. 어제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 매도를 못했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 사조시푸드는 내일이라도 매도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일단은 반등이 더 이어진다면 네. 일단은 계속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맥신이라든지 뭐 초전도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사실 좀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얘도 테마잖아요. 실체는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왜냐면 내일 이게 방류. 사실 그 전에 이제 사조시푸드가 막 급등 나왔던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들어왔을 때 네, 네. 그때 관련주로 움직였던 경우가 있었고, 네. 아마 그래서 그때 올랐을 때 좀 사신 것 같아요. 뭐 2월달 아니면은 5월달 요때 사신 것 같은데 이때 고점 뚫고 갈 것 같으니까 일단 매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최고가보다도 매수가가 높으시거든요. 그러네요. 6060이니까요. 그래서 네. 일단 그런 것 같으신데, 그리고 나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월부터 7월 말까지 엄청 밀렸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회가, 빠져나올 기회가 드디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후쿠시마 이 원전수 이거 방류하는 것 때문에 일단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기회가 왔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일단 역시나 테마주 같은 경우는 뭐 이상거래 정도 오르고 나서부터는 사실 변동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보면서 말씀드리면 설명을 더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움직임이 지금 멈춰 있는 상태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 내일장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간의 거래에서 사실 느낌이 좀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관심이 아직 끊겼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요거 손실이라고 해서 너무 아까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는 목표가는 여기입니다. 5,500원입니다. 한 번 정도 찍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래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종목이었다면은 한 57,000원, 5,700원 이상을 잡아드렸을 것 같은데 요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5,500원부터 오늘 고점 영역 있잖아요. 오늘 윗꼬리 기준으로 보면은 고가가 5,960원인데 5,500원에서 6,000원 사이, 요 사이에서 분할 매도를 계속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 테마는 금방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거 베팅해 놓은 분들 아마 지금 수익이신 분들도 매도 준비 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저항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도 물량 확 나오기 시작하면 미리 안 걸어 놓으면 아마 매도 못 하시고 계속 이게 또 오랜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홀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일단 5,500원부터 6,000원 사이에서 일단 매도 하시는 걸로 가시고 손절 라인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바로 여기입니다. 4,750원입니다. 4,750원으로 잡아드릴 테니까요. 일단 여기 빠지면 일단 미련 없이 한번 던지시고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이거는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지금 손절가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멘탈적으로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번 이 이슈로 인해서 빨리 빠져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빠져나올 기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일부터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기 전에는 이제 우리가 사재기도 하고 하니까 좀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막상 방류가 되고 나면 계속해서 호재일까라는 물음표가 생기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소멸이죠. 예. 맞아요. 이 테마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때 잘 타이밍 잡아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우리 복댕이님께서 항상 멋진 폭발 형일이 형님. 요즘 장이 너무 무섭습니다. 형일 형님의 기 받아서 으쌰 하고 싶어요. 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렇군요. 네. 또 오늘의 히든카드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 공개가 됩니다. 계속해서 수익률 잘 쌓아 올라가고 있는 우리 수요일 멤버의 히든카드 끝까지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꾸쭈님의 종목입니다. 한국 BNC 살펴볼게요. 4,280원에 5% 가지고 계시고 매도 타이밍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한국 BNC 오늘 급등했네요. 오늘 20% 뛰어오르면서 4,250원에 거래를 마칩니다. 한국 BNC 오늘 왜 이렇게 급등했죠? 일단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흑자 전환을 뭘로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결국 이제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 또 이제 필러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이 또 잘 사업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잘 또 엮여 들어가지 않았나. 중국 관련주들도 굉장히 지금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6호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그러면서 이제 또 필러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중국인들이. 그러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2분기에 또 이제 흑자 전환을 해준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추가적인 상승 또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BNC가 예전에는 코로나 치료제로도 움직였었지만 이제 또 당뇨 비만 치료제도 이제 개발했었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워낙에 시장에서 핫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짧고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짧고 굵게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 이제 20% 정도 상승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워낙에 또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서 저는 조금 더 이제 높게 보면 약 4,000원 후반대에서 5,000원 초중반대 정도까지는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오늘 이제 고가가 4,250원이니까 일단 1차 목표가를 약 한 4,800원 정도에서 900원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단가 1차 목표가로 이제 형성을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오랜만에 단가가 온 거잖아요. 그동안은 이제 이 오지 않았었던 단가가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 이번 기회를 좀 잘 활용을 하셔서 오늘 수급이 들어간 만큼 아마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반응이 올 거거든요. 그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반응이 올 때 그때 정리 노리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다. 4,800원 목표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네, 얼마에 사셨어요? 61,000원에 20%. 아, 그러세요. 61,000원이면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4월 달에요. 4월 달에. 네. 그러면
4월이 그 올해 가장 네네. 좀 높을 때 사신 것 같네요. 이제 높은 구간에 사셨는데 이제 네. 그 이후로 좀 밀려 내려가가지고 한번 수익 구간을 한번 겪으신 건가요? 아니요, 더 비싸게 샀는데 네. 물타기 해가지고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4월에 저렇게 한번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사셨다가 계속 갖고 계신 거군요. 제가 저기 토마토 증권 통해서 네. 그 전문가님이 예. 28만 원 목표가 잡아주는 바람에 얼른 샀어요. 28만 28만 원이요? 원을 보고 네. 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언젠가는 28만 원. 이게 제일 올라갔던 게 15만 원이 좀 안 되는데. 아, 아유, 야, 우리 시장님 28만 저희가 원. 또 빠르게 AS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철순 이사 연결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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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8만 원 가면 저도 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오랫동안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 가격에서 팔기는 좀 아까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네. 일단 아시다시피 일렉포일 관련된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아마 그때도 전기차 시장 성장하면은 당연히 이 회사 주력 제품 많이 팔리면서 실적 오를 거고 주가도 오를 거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 아마 그런 내용들이었을 텐데, 일단 좀 안 좋았던 것들은 아시다시피 뭐 전력 문제도 좀 있었고요. 전력비가 너무 많이 소모가 됐고, 사실 이 회사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 경쟁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만으로는 사실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실적을 막 급격하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 그나마 갖고 있는 거는 고사양 일렉보이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제품들은 좀 경쟁력이 확실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공장도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 단가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실적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보다는 지금 지나고 있는 3분기 실적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점도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부분이고 지금 수주잔고는 그래도 꽤 있어요. 이게 연장이 될 수 조금 연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수주잔고가 한 10조 정도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15조까지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적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기대감이 좀 더 있고 그리고 신공장이 건립이 되는 내년 말레이시아 공장이 건립이 되는 내년부터 시작해서는 조금 더 실적 개선폭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미 너무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만 문제는 지금 연저점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게 좀 문제인데 일단 시장 문제가 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별로 봐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오늘 던지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일단 역시 중장기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지금 팔기엔 좀 아까운 회사, 개선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46,200원을 손절가로 잡아드릴게요. 이거 최저가 그러니까 6월달 최저가로 잡으면은 터치하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2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일단은 한 59,000원 정도까지 한 59,000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일단 보시고요. 다만 이게 반등이 나오면은 추가 매수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저점을 한 번 더 확인만 해준다면 더 무너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하셔서 평단 낮추시고 목표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잡아보시면 그러면 아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9,000원을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는 더 끌고 가도 괜찮습니다. 중장기 목표가 얼마나 보세요? 중장기요. 사실 이게 지금 2차 전지가 좀 이제 전방 산업에서 수요가 좀 줄었던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지금 하반기로 다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 회사가 이제 내년부터가 이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해 고점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만 원 이상은 충분히 봐도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사양 동박에 대한 어떤 네. 퀄리티라든지 실제 고객사 확대가 확인이 되면 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회사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5만 얼마였죠? 5만 9천 원은 네. 1차 목표가 그다음에 한 7만 원 정도 선을 2차 목표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뭐 단기보다는 중장기가 좀 더 매력 있는 것 같으니까 28만 원까지는 안 되더라도 7만 원 이상까지 중장기로도 한번 봐 보시면서 대응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AS도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고요. 다음 종목은 김용희 님이 남겨주신 YIK 살펴봅니다. 4,668원 그리고 10% 가지고 계시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네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 매수 대응 가능할까요?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YIK 같은 경우에 이제 검사 장비 쪽이고 반도체 그러면서 웨이퍼 테스트 쪽으로는 글로벌 탑티어에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YIK가 올라갔었던 동력도 삼성전자였고 지금 떨어지는 동력도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즉 매출 비중이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삼성전자가 힘들게 되면 YIK도 같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 저점일 수는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 올라갈 타이밍은 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계속해서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눈에 띄게끔 확 뛰어오르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고꾸라지고 올라가다가 고꾸라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YIK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종목군들 대비해서 일단은 소외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 거래 대금이 2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고 어느 정도 올라오기 위해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또 눈에 띄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제 YIK가 또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또 이제 뭐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질 텐데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소외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바닥 잡았다라고 해가지고 추가 매수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일단 이 바닥 구간을 깨지 않는지 3,5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만 이탈을 하지 않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준다라는 거니까 일단 이 구간 바닥 잡아주는지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 시도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4,000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당분간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매물대도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결국에는 회복하는 시기가 나와줘야지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노리신다라고 하면 일단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될 때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 저점 구간 깨지 않는지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때 수급이 같이 들어가 주는지를 보시면서 전략 꾸려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이 얼마나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네. YIK에 관련해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권 3,500원이 지켜지는지도 반드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저 유튜브에서 땅하늘님께서 KG ETS 관련해서 오랜만에 올려주셨네요. 보네요, 땅하늘님. 예.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전 처음 뵙네요. 아, 진짜요? 네. 14,154원인데요. 5% 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도 지금 고려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신 이후에 야,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계속 밑으로만 완만하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급등했다가 많이 빠지고 지금 매수하신 거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 계속 내려오니까 불안하실 것 같네요. 내려간다고 무조건 추가 매수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좀 네. 알아보도록 하죠. 이사님, KG ETS는 어떻습니까? 일단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나쁠 건 없는데 일단 지금 너무 낙폭이 좀 크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지금 거의 뭐 40% 정도 손실 구간이시죠. 지금 14,000원 정도가 매수가 부근이시니까 일단 그래도 비중이 좀 작으신 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5% 정도 되시기 때문에 반등 타이밍만 잘 받으면 일단은 추매하셔가지고 일단은 손실 구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압축하셔서 반등만 잘 노리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실적이야 뭐 아시다시피 워낙 좋습니다. 지금 뭐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상반기 때 보면은 1분기 때도 한 900억 원대 넘는 900억 원대 후반대 영업이익이 나왔었고 뭐 아시다시피 이 회사가 지금 뭐 바이오 쪽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건 사실 모빌리티 쪽이죠. 그 KG 모빌리티 쪽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뭐 제조, 판매 쪽 그리고 뭐 토레스 같은 경우도 사실 인기가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이 사실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해요. 다만 지금 주가가 밀리고 최근 들어서 사실 낙폭이 갑자기 또 빠졌었는데 날짜로 보면은 지금
8월 11일부터 급격하게 밀렸었죠. 이때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다시 오히려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좀 만들고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홀딩을 말씀드릴게요. 조금 아직 추세가 근데 아직 하방이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손절 라인을 먼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사실 눈으로 보이는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9,300원 정도 선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들고 가기는 사실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가면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50% 빠지면은 100% 올라야 본전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보는 손절 라인은 9,850원입니다. 9,850원을 손절 라인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는 이곳입니다. 자, 1차적으로는 12,200원입니다. 12,200원을 1차 목표가로 보시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절가는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반등이 나오면 한 5% 정도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셔서 일단 평단 낮추시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단은 장기 이평선 살짝 뚫는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1년 정도 주요 1매물대 저항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뚫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일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단가를 낮춘 다음에 목표가 14,000원으로 가서 잘 수익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빠르게 볼게요. CS 윈드 진단하겠습니다. 62,900원에 10%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많이 불안하고 많이 아깝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친환경은 저는 시장에서 무언가 좀 관심도가 끌어올려야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친환경 종목도 보면은 뭐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관심도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뭐 수주권들을 따오게 된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결국엔 종목들이 반응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친환경 쪽에서도 이제는 좀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한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CS 윈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도 이제 1,000억 규모가 넘는 풍력타워 계약을 따내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주권들이 지금 이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제 뭐 미국에서 뭐 IRA 수혜권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풍력 쪽은 저는 사실 여전히 이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언가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CS 윈드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지지 라인을 형성해 줄 만한 구간은 저는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느냐라고 하면 일단은 이 지지 구간을 깨지 않는지를 보셔야겠죠. 이 지지 구간을 깨지 않으면서 동시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 그 구간에 맞추어서 매물 구간마다 이제 이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저점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었던 구간이 약 한 63,000원 구간이에요. 딱 매수가 부근이시기 때문에 63,00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정리 이 구간을 지켜주면은 조금 더 이제 지켜보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7만원, 2차 목표가는 75,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업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고 하반기에 이야기 나올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하게 CS 윈드 같은 경우에 반응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무언가 수급이 차오른다라기보다는 그냥 그 수준에서 바닥을 지켜주는 수준에서 머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이 바닥권 63,000원 구간을 깨지 않는지를 먼저 주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동시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 주는지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 이상은 어느 정도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1차 목표가 7만원, 2차 목표가 75,000원 설정을 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CS 윈드까지 해서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간단하게 또 글로벌 증시 살펴봐야겠죠. 네, 유럽 증시는 지금 장 초반에 셌다가 사흘째 관계 좀 피곤한 건지 프랑스하고 독일은 음봉 전환을 지금 반락을 한 상태입니다. 크게 네. 밀리는 건 아니고요. 약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증시는 지금 3대 지수 보고 오르는데 나스닥 지수가 0.36으로 가장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엔비디아 지금 상황 보니까 0.5에서 0.8 사이 지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 실적 발표 앞두고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히든카드 만나러 가겠습니다.